안녕하세요. 주말 만드는 취업 비법들 준비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자기소개서와 경험 경력 기술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험 경력 기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경험 경력 기술서는 3개인의 1800자 이내로 본인이 입사 지원서에 기술한 직무 관련 경험이나 경력 관련해서 대표적인 업무 활동 내용 및 주요 성과에 대해서 기술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직무 관련 경험 경력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업무 활동 내용 및 주요 성과입니다. 직무 관련 경험 경력, 업무 활동 내용 및 주요 성과를 3개 이내로 1800자로 작성하는 거죠. 작성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경험과 경력을 작성해야 됩니다. 교육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보통 직무 역량을 기술할 때는 교육 관련된 내용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 경력사항에 대해서는 경험과 경력으로만 작성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경력사항이 없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신입 구직자들은 경력직이 아닙니다. 경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력상을 기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경력 기술서를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로젝트 활동 등의 경험으로 작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작성 방법은 서술형 또는 서술형 개조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유튜브를 보면 경험 경력 기술서를 개조식으로 작성하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개조식으로 작성하면 평가자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책 목차 정도 수준으로만 글을 적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개조식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서술형 또는 서술형 개조식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작성 형식을 설명드리면 경험과 경력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소제목을 만들어줍니다. 이 소제목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험과 경력이 어떤 일이었다 이 정도로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직무, 주요 내용, 주요 성과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오른쪽 상단의 경험 경력 기술서 작성 관련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집에도 경험 경력 기술서에 대한 작성 방법을 넣어 놨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시장공단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공단 자기소개서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00자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저는 두문행 결점이라는 작성 방법으로 설명드리는데 자세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오른쪽 상단의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항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발전하기 위해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를 위해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당면한 과제와 개선점입니다. 이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문항인 거죠. 작성 방법은 핵심 키워드인 공단의 당면 과제를 알아야 합니다. 수학 분석 중 약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수학 분석은 자료집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점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금융 지원 역할로 조직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금융 지원 역할이 가장 커다란 이미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준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조직 문화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갖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영에 대한 낮은 고객 만족도와 경영 평가가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내부 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저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 약점 중 하나를 가지고 핵심 키워드로 삼아서 공단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면과제로 금융지원 역할로 조직 이미지 고착과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요 이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공단의 주요 이슈에 대해 제가 정리한 내용 중 지역 밀착의 조직 재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역과 아주 밀착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지역별,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런 각 지역별 재단이 있기 때문에 지역 밀착형 컨설팅을 강화해서 자치단체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렇게 컨설팅을 강화하면 금융 조직으로서의 이미지도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증가하는 비금융 지원 수요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공단의 이미지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항은 지원 분야 관련 본인이 보유한 역량에 대하여 기술하고 해당 역량을 공단의 행정사무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지원 분야 역량, 그리고 해당 역량을 지원 직무에 적용할 방법입니다. 해당 역량을 지원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역할과 기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할 수 있는가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번 문항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 역량에 대한 문항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직무 역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용 공고문의 직무 기술서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 직무와 관련된 현재 준비된 내용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미래에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겠다, 이런 내용이 아닌 현재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현재 준비된 역량을 설명하는 방법은 성과를 낸 경험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성과를 낸 경험이 해당 직무에 적용할 방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직무 기술서의 직무 수행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행정사무의 직무기술서의 사무행정 관련 역량을 살펴보면 문서관리, 문서작성, 데이터관리 등이 있습니다. 관련 역량으로 성과를 낸 경험을 작성하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직무 역량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한 강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험과 경력으로 작성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험, 경력 기술서에서 해당 내용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번 문항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내용, 전공이 아닌 비전공자가 예를 들어서 직업교육으로 해당 직무에 지원한다면 직업교육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문항은 업무 또는 과제 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그 대안을 적용해서 결과를 확인했던 가장 최근 사례에 대해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업무 또는 과제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 마지막으로 결과, 이 결과에는 성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문항의 의도는 무엇일까가 먼저 생각되어야 합니다. 공단은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제가 수합 분석에서도 약점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은 대부분 조직 문화의 경직성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을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원들이 업무를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경영혁신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항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 개선했던 경험, 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찾아 개선했던 경험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작성하시면서 예산이나 시간을 단축했던 경험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부분을 개선했다면 그 개선을 통해 성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산 시간을 단축했던 경험이 바로 성과인 거죠. 네 번째 문항은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했던 가장 최근의 경험에 대해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유형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의견이 대립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어떠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설득한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3번 문항과 같이 이 문항도 작성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문항의 의도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공단 직원이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민원인이나 또는 내부 직원일 겁니다. 저는 내부 직원을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공단은 본부와 6개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본부 또는 중앙 내 본부도 주요 사업에 따라 이슈가 다르게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조직은 이슈에 따른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만 조직 문화로 인해서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수학 부분에서 약점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조직 문화의 경직성이 4번 문항에서도 다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의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할 때 중앙에서 일방적인 통보나 지침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공공기관은 중앙본부인 경우에도 상위기관인 자신들의 주무 부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중앙에서 일방적인 통보나 지침에서 사업이 실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경영혁신 과제를 말할 때 내부 소통을 통한 성과 창출을 말하는 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조직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대면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조직의 특성은 문서를 통한 업무가 기본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서를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서 작성 역량이 기본입니다. 핵심 키워드인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역량이 문서 작성 역량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문서 작성을 위해서는 이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슈 분석을 위해서는 정보 수집과 정리, 보고 등의 역량도 함께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험경력기술서의 주요 키워드, 자기소개서의 주요 키워드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관분석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기관분석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말면 되는 취업비법들 존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